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이 작년 이맘때 증권가에서는 증시 전망을 내놨었죠. 올해 증시 전망을 상저하고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죠. 올해 증시는 상고하저였습니다. 이 연초에는 이 중국의 증시와 함께 우리 증시도 상승하는 그 모습이 5월까지 나타났었고, 5월 이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감 그리고 위안화의 평가절하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약세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맘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내년의 증시 전망은 상고하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이 또 엇갈릴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너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금리는 인상이 되겠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연초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고하저를 예측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증권가의 예측이 맞게 되려면은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그 주식시장의 반응이 너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가의 이런 전망이 그대로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상고하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해소로의 그 전망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오늘은 이러한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그런 경계감 속에서 오늘 또 미증시 하락과 유가의 하락까지 반영하면서 약세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의 하락이 그렇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보죠. 10시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코스피가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 불안감이 시장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이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1.31% 하락을 하면서 1923.0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크게 밀렸습니다. 9시 5분쯤에 192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뒤로 소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계속 192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7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68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54억 원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먼저 보시죠. 네, 가장 하락하는 업종 의약 쪽입니다. 2.96%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정밀도 2.65%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2.17% 밀리고요. 서비스와 비금속 광물도 거의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상승하는 업종 거의 없는 상황인데 현재 운송장비만 홀로 소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8% 오릅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 현대차 3인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가 1.48% 하락한 126만 4천 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0.34% 상승을 하면서 14만 9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하락합니다. 삼성물산은 1.36% 떨어진 14만 5천 원 기록되고요. 아모레퍼시픽과 SK하이닉스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3.18% 떨어진 2만 8,900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시세를 확인해 보시죠. 네,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늘 60일선을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0일선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을 넘어가고 60일선을 넘어가면서 현재 좀 반등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현재 코스피의 좀 특징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좀 시세가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소식,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 소식이 나타나면서 현재 정치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들은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재인 대표의 관련주는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알랩과 다물물팀이어 써니전자는 현재 상승됩니다. 특히 써니전자가 24.11%, 24.28%까지 상승을 하면서 3,665원 기록하고요. 다물물팀이어도 현재 14.78%를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문재인 의원주 일제히 하락세 나타냅니다.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바른손, 한성기업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들 제약이 5.23% 떨어진 5,800원 기록하고요. 바른손이 5.76% 밀리면서 2,450원 기록합니다. 반면에 좀 김무성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는가 했는데 NK는 현재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체시스와 전방, 대원전선, 조일 알미늄은 현재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일 알미늄이 가장 강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14.77% 상승하면서 2,72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반기문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보성파워텍, CCS, 한창 모두 약세 흐름을 띠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장 초반에 더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66%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36.14포인트 지나갑니다. 역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 10시 5분 정도에 636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코스닥의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조금 더 많이 파는 상황입니다. 이게 68억 원이고요.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개인은 85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메디톡스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폭으로 0.5% 상승하면서 44만 1,700원을 기록합니다. 그 외에 대체로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특히 3.82%, 3.9% 떨어지면서 10만 8,300원 기록하고요. 셀트리온도 1% 약세, 동서도 1% 약세입니다. CJENM 4%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미팜 9.81% 떨어지면서 35,400원 기록합니다. 코미팜의 그럼 시세 흐름을 살펴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이 60일선에 거의 가까이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좀 파란색, 좀 음봉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10%대까지도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9%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럼 코스닥에서는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동국 SNC입니다. 이 주말에 가장 떠들썩하게 외신을 장식했던 그 소식은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는 그 소식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도 이를 반영한 그 움직임들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죠. 물론 지금 현재 구속력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의정서 이후에 18년 만에 이렇게 의무가 부과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분위기고요.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약세장 속에서도 크게 선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동국 SNC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역사적인 파리 기후협약 채택,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 5,8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교토정서 이후 가장 강력한 기후협약을 채택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뽑았고요. 미국이 선도한 파리 기후협약은 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유지한다는 그 의견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채택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이 자발적인 감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이끌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 이유는 공화당의 반발과 의회 통과 여부 불확실성 때문에 자발적 감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참여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이 부분적 구속력인데요. 분명한 건 이전보다 강력한 협약이 채택됐다는 점이라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볼까요? 향후 미국의 PTC 연장에 대한 기대 상승과 풍력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증가는 동국 SNC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장기적 모멘텀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수주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동국 SNC가 적용한 타겟 PER 1.2배를 적용해 목표 주가는 5,8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2016년 매출액은 2,540억 원으로 14% 정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38%가 늘어난 22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연속된 턴어라운드, 주가 반영 미미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미국향 수주 견조에서 2016년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풍력단지 건설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PBR은 0.9배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턴어라운드는 주가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실적 추이입니다. 동국 SNC 매출의 국가별 비중이 미국이 60에서 70% 수준으로 아주 절대적인데요. 2016년에도 미국향 풍력타워의 매출도 약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90억 원, 203억 원으로 올해 대비 7%, 9%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국 SNC는 풍력타워 제조 이외에 발전단지 건설도 한다면서 따라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중으로 수혜를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리 기후협약 변화 이 회의 후에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기존의 석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고 풍력단지 건설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동국 SNC에게는 긍정적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죠. 동국 SNC의 2016년 실적 기준 PBR은 0.9배에 불과한데 해외 풍력 업체들의 PBR 평균은 2.8에서 4.6배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턴어라운드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이 부족했던 주가의 재평가 작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풍력타워 제조 기업 이라는 그 의견인데요. 목표 주가의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2014년 연역의 국내 대표적인 풍력타워 제조 기업이라는 평가인데요. 풍력 발전의 투자 계획에 보다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 추이입니다. 지금 본다면 이 동국 SNC는 주력 사업 부분의 철강 사업부로 윈드타워를 생산하면서 2014년 기준 매출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민간 합동 투자로 해상 풍력 선암의 풍력 발전, 이 해상 풍력 사업을 국가 전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풍력 발전 투자 계획에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동국 SNC의 이 매출 구성인데요. 주가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했는데 현재 주가는 상장 당시와 비교할 때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동국 SNC는 이 지난 8년간 연구개발비 평균 투자 규모가 3억 원 수준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은 평균 0.2% 수준이라 좀 작은 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살펴봤는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동국 SNC도 4일 연속의 강세입니다. 오늘 주가는 5%의 아주 강한 시세, 장대 양봉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고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우상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도 엿새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상황도 상당히 호전된 그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8일 기후 협약 이 채택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주가로 이런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앞으로의 주가를 더 우상향의 모습으로 이끌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동국 SNC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죠. 손현정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동국 SNC와 관련해서 이 풍력 에너지 쪽의 섹터들이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태양광 섹터도 좋습니다.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의 합의에 성공을 하면서 역시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약세장 속에서도 현재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동국 SNC 현재 5%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럼 한번 시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향 패턴 역시 최근에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모든 이평선을 현재 다 돌파를 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5%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풍력 에너지 섹터들도 한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용현 BM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175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진 소재도 7.56% 상승, 유니슨이 6.4% 상승, 태용도 현재 거의 4% 가까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섹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웅진에너지와 신성솔라에너지, OCI의 흐름도 오늘 좋은데요. 웅진에너지가 7.14% 상승을 하면서 1,800원 기록 중에 있고요. 신성솔라에너지도 7.97%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현재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선물 3월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물도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1.05% 떨어지면서 235.5포인트 기록합니다. 네, 선물 시장의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동반해서 팝니다. 개인이 434계약, 외국인이 234계약 매도 우위 나타내고요. 기관이 689계약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황 상황 살펴봤습니다.